대접하는 큰 원과 그 원에 외접하면서 정사각형의 두 편에 접하는 합동인 작은 원 4개가 있어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입니다. 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원이 이렇게 접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 이렇게 접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근데 여기서 자, 큰 원 여기에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 R이에요. R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R에 대해서.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 녀석의 반지름을 그냥 선생님이 X라고 볼게요.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요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대각선을 뚫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확대해서 저기에 잘라서 여기를 크게 잘라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4분의 여기 안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대각선은 루트 2 R이 있죠? 요게 R이고 여기 R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봐요. 여기가 중심이면 요게 X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요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요 길이 있죠. 남은 길이 요 길이가 루트 2X예요. 괜찮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R이죠? 여기 똑같이 R이죠? 그러면 R에다가 X를 더하고 거기다가 루트 2의 X를 더하면 루트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끼리 묶고요. 이렇게 루트 2 플러스 1의 X 하고 얘 넘기면 루트 2 빼기 1의 R 이렇게. 그래서 X 내가 구하려는 X는 루트 2 플러스 1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XR. 이거 유용하시면 되죠? 분모 문제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어차피 군 모든 1이 되잖아요. 601이니까. 그래서 여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의 R. 그래서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R. 보시면 되죠? 답은 4번. 됐죠? 그 다음에 103번으로 갑시다. 자, 안 풀어서도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 보세요.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가요 이거래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a일 때 여기가 일정이 됐을 때 지금 이걸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루트 2의 x 플러스 2a 플러스 2 요거랑 루트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값을 구하자. 먼저 a의 값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a를 정리하시면 돼요. 2를 여기다가 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는 2 루트 x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여기가 4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x를 계산해도 되고. 근데 거기서 보면 a를 구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곱하지 말고 여기 그냥 놔두자. 한번 이따 쓰겠습니다.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넘깁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얘기인데 a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 들어가고 있어요. 범위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뭐예요? 1보다 그럼 여기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결정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발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주식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루트 안에 주식을 정리해보자. 그럼 첫 번째 1번 요거 써볼까요? x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루트를 벗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x 안에다가 여기 있는 거 제곱한 거 아까 쓴 거 있죠? 이거 쓸게요. 이거 제곱합시다. x는 4분의 1에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됐죠? 네. a가 요범이라는 게 나중에 루트를 벗길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쟤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제가 4분의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하고 그 다음에 통분해 여기다가 2a 들어가니까 여기에 8a 들어가고 그 다음에 8 정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4분의 여기에 a 제곱을 쓰면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 이따 계산할게요. 이거 안 두고 일단 두 번째. 이번에는 x-a 플러스 2를 한번 계산해볼게요. 또 집어넣어서 여기가 4분의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이다.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8 괜찮아? 그럼 여기서 되거든요. 얘는 4분의 일단 a 제곱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럼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녀석 주어진 루트하는 주식 정리시켜 주어진 셈을 구하자. 루트 그대로 쓸게요. 앞에 루트 쓰고 얘가 들어갈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3의 제곱 형태가 들어가고요. 더하기 이건 얘가 들어가죠. 루트하고 2분의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줬듯이 루트하고 a 제곱이라는 건 a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안에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 플러스 3이 양수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a가 1보다 작아요. 즉 3보다 작죠. 이렇게. 그러면 a-3은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답이 3이 돼요. 부호 조심. 부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볼까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더 질문해도 돼요.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유명한 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함수 fx가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이 그래프랑 x축 그 다음에 x는 10로 둘러싸인 부분은 a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리면 잘 봐요. 그리고 여기가 3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죠?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2를 넣으면 여기도 3. 왜냐면 12 넣으면 우측 부니까 여기 3.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잘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양이 X축 그래프 X는 12. 이 부분을 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Y는 X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역함수와 F 역함수랑 그 다음에 X축 하고 Y축 하고 그 다음에 X는 3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을 B 역함수니까 얘가 Y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치. 근데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요. 역함수 구해볼까요? 역함수 구하면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두고 여기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치역을 구하세요. 그럼 치역이 y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몇 점이지? 치역 구해놔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제 x는 1대 대회라고 하겠으니까 x는 바꿔서 양변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3은 y제곱. 그래서 x는 y제곱 플러스 3. 근데 바꾸면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이 치역이 여기 와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쪽에는 있지만 이쪽은 안 되고 이쪽만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잘랐냐면 잘 봐봐. 잘 보세요. x축이랑 Y축이랑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여기 X는 3이야. 이렇게 잘랐어요. 3 넣으면 3 넣으면 여기가 10이거든요. 그래프를 조금만 더 연장해서 여기가 10. 예. 그래서 뭐야? 3 이렇게 해서 잘랐어. 이렇게. 이쪽은 아니에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 1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이 돼요. 뾰족한 여기 B 모양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잘 X축, Y축, X는 3, 여기 B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A와 B의 넓이를 구하는 합을 구하는 과정을 함수라지요 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 찾았고 B 찾았죠. 근데 잘 보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딱 채우면 요게 A랑 똑같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야? 우리 직사각형이랑 똑같죠. 그래서 3 곱하기 12가 36으로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 성질
사용해서 푸는 문제. 역함수 구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쟁이 갈까요?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어떤 나눠보긴 했는데 고쟁이의 빠른 번호 369번부터 볼게요. 여기도 무리함수입니다. 유무리함수네. 자, 함수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분의 k 형태.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이거 해줬니? 이거 했나? 절대값 포함 함수라고? 했어요? 이건 안 했어? 근데 저쪽 반에서 두 번 해보면서 설명을 왠지 이상하더라. 큰 거 같은데 왠지 애들이 이해 잘하더라. 난 이 반에서 한 줄, 저쪽 반에서 했는데 저쪽 반에 두 번 했구나. 이거부터 할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앞으로도 두루두루 써먹는 거니까 정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적을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방법 한번 하고 가죠. 서구 프린트 있니? 봐봐,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어떤 y 매트릭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거야.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 y는 하고 fx의 절대값,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할 거야. 이건 대부분 다 알아요. 얘네 1학기 때 하지 않았니? 자, 절대값이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 수정이? 그렇죠. 수직선 사이와 원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수세 사이의 거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들이 있는데 잘 봐요. 만약에 x의 절대값이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봐요.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 2면 이게 2까지의 거리니까 이거고, 여기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이게 2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x의 절대값이 2다 라고 하니까 양쪽이 두 칸이라서 x가 뿔만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건 뭐야? x-의 절대값이 3이야. 이건 뭐예요? 원점에서부터 x-1까지 거리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죠. 아, 차라리 1에서 3칸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1에서 x까지의 거리가 3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아니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x-1이 뿔마 3이야. 그러면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4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기준이 되는 게 뭐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잘 봐요. 나중에 이거 부등식에서 써먹을 거야. 했고요 이미.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게 이거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A의 절대값은 뭐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나오거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거리니까 양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게 그 안에 있는 게 0이 기준이고,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애가 0인 게 기준이고
그 크다, 작다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도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잘 봐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서 한 직선을 가지고 선생님 쓸 건데 y는 하고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저걸 신경 하지 말고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자고.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면 fx가 0인 게 기준이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fx는 그래프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올라가면 fx가 0보다 크죠. 그래프를 따라 내려가면 f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큰 건 그대로 살려요. 작은 건 마이너스 붙일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많이 쓰는 얘가 2차 함수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 할 거예요. 범위별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에 이걸 그려요. 맨 처음에. 얘가 원래 y는 이거예요. 이걸 그려요. 그럼 여기 0이죠? 여기 1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위에 있는 건 살려요. 위에 있는 건 살려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어떤 함수가 오는지 간에 기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전체절대값이면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돼요. 괜찮죠? 이건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셔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나.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거부터 보자. 뭐부터 어려우니까. 어려워진다 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하고 얘도 아주 가끔 나오는 녀석. 요런 데 이렇게. 자, 여기는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x는 0이고.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얘도 예를 들어서 y는 x-1을 할 건데 여기다가 절대값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그래프가 이거죠.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그럼 이게 기준이면 얘는 y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y축. 그래서 이게 x는 0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크고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작을 거란 말이죠. 0보다 큰 거는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죠. 0보다 x가 큰 값을 넣었으니까. 그럼 이쪽 거 위로 올려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못 써먹습니다. 왜요? 이쪽에는 식이 얘가 올 거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x축 아니지. y축 대칭으로 108,2 적으면 똑같게 만든다. 이유는 이거죠. 이 위에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인데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넣어도 1이니까 얘가 이 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요거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 거 살리고 여기를 복사한다. 이렇게. 그럼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하고 싶어요. 여기 보통 이렇게 주거든. x제곱에 빼기 x제곱 이렇게 주고. 근데 여기 절대값이 똑같죠. 제곱 밑에. 얘도 이거를 먼저 그려요. 이거 먼저 그리면 돼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죠. 영화보기 이렇게. 그럼 고민하지 말고 오른쪽 거 이렇게 살리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그대로 옮기세요.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그래프가 나와도 여기 있는 그래프의 개형만 외우면 이걸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지울게요. 얘니까 나중에 한번 그거 보시고. 왜냐면 자리가 좀 좁아서 세 번째 걸 하고 쟤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 거. 이게 뭐냐면 제일 많이 안 쓰고 아주 가끔 나오는 녀석인데 헷갈리게 하는 녀석. 선생님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완전 달라요.
여기의 기준은 y는 0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x축이죠. 잘 봐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걸 하겠거든요. 이걸 할 건데 이번에는 이걸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헷갈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나가죠? 마이너스 1을 그럼 기준이 뭐라고? x축이요. 이거. 얘가 y는 0. 그럼 이 위로 올라가면 y가 0보다 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y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요. 맞네요. 여기 있는 거 올리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거 못 써먹어. 이 밑에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이걸 그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 카피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2,1이 있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2 넣으면 1이죠.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절대값이 되니까 1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이거 3개를 다 외워야 돼.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저 문제 풀기 전에 그걸 하려고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래요? 뭐 이거 아까 했던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할래? 할래죠? 똑같지 않아요? 아니죠? 이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얘가 되게 어려워요. 아주 가끔 모의고사에 나올 때가 있어요. 1학년 모의고사에 이게 나올 때가 다음 그래프 좀 모든 것은 틀린 것을 그래놓고 희한한 녀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걔가 바로 지금 우리가 풀려던 그 녀석입니다. 자, 여기 있는 4개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는 좀 특이해요. 4번 유형 절대가 아닌데 이거예요. y에도 절대값이 있고 이렇게 절대값이 있습니다. x 절대값, y 절대값. 지금 우리가 풀려고 했었던 39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일단 보자고요. 자, 기준이 되는 건 x는 0, y는 0이기 때문에 원점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만 살려라? 제1사 분면만 살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걸 할 거예요. y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할 때 여기도 여기도를 한번 해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랬죠? 이렇게. 그럼 아까 1사분면만 살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살려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모든 사분면에 카피를 뜹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봐. 여기 2,1이 있죠? F에다가 있는 1이죠?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도 1이죠?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하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도 되죠? 있는 걸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도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저 4번 형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어떤 얘기냐면 아예 이걸 외우시는 게 좋기도 해요. 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함수 형태. 제일 유명한 거. 원래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4사분면일 때 다 나눠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형식은 얘를 써요. 제가 이거죠.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1사분면만 살린다고 했죠? 6사분면 살린다. 카피 떼세요.
B 양수, C 양수 이렇게 해서 A의 절대값, B의 Y 절대값은 C 양수.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유형 중이야. 잘 보세요. 나중에는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여기 중간에 한번 마이너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상관없어. 이건 잘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3의 x 절대값. 여기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12를 그려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절편만 구해. y 절편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 연결 되죠. 그럼 y의 절대값이 3이잖아. 그럼 여기다 써요. 3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x 절편 이거 지워요. x 절편 절대값이 4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4 마이너스 4 4의 그럼 넓이는 24. 끝나는 거죠. 힘들게 그릴 필요 없죠. 여기 둘 다 절대값이면 1사분면만 살리고 대칭 한번 그래. 이것 때문이라고. 기준을 뭘로 잡느냐 따라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자른다는 거 아니면 어떤 함수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개는 기억해주세요. 특히 1번, 2번은 무조건 많이 나와요. 3번 잘 안 나와요. 거의 최근 선생님이 기출을 많이 받는 데서 거의 없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저거 해볼까요? 지금 이거 풀던 거. 얘는 그럼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요? 369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y 절대값 k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k가 당연히 양수겠지. 그럼 뭐 하면 돼요?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이게 y는 x분의 k를 그렸어. 그럼 어차피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면 여기가 안 그려져요. 원래. 그죠? 일사분면만 살리는 거죠. 근데 어차피 원점 자체가 그려지니까 얘가 똑같이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진다는 이거예요. 일사분면과 대칭 해버리는 거죠. 요걸 알면 뭐 어렵지 않죠. 여기에 접하는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딱 접하는 정사각형이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이렇게 딱 맞물려야 돼요. 얘를 잘 잡는데 원본을 아예 맞추자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 이게 뭐 ABCD라고 할까요? 아닌데 접하는 거네. 다시 그립시다.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씨 엄청 잘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림 붙이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니까 A랑 C는 X축이 있고 B랑 D는 Y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8이래요. 넓이가 48이냐.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 얼마였을까? 이게 이제 제곱을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40까지 얼마? 그러면 4, 3인가요?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K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얘들아 질문.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확실해요? 삐딱해도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봐봐. 잘 봐요. 선생님 삐딱해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삐딱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삐딱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잘 봐요. 여기 대칭만 되세요. 똑같이 대칭인데 얘가 정사각형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안 돼요. 조금만 삐딱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마름모가 되고 이 정사각형이니까 1이 다 같고 요게 길게 1,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잖아요. 왜요? 자, 이 길이가 4, 3이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이 루트 6이에요. 아니, 루트 6이 아니지. 또 루트 2를 하는 거니까 2 루트 3이죠. 그러면 여기 딱 잘랐을 때 여기가 요만큼의 루트 6, 여기도 루트 6이라고. 이게 제일 쉬워요,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그럼 무슨 점을 지나? 저게? 루트 6, 루트 6을 지난다. 그럼 K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직관으로 푸는 게 그나마 제일 낫다. 일단 저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 되셨죠? 그래프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74번 볼까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합시다. 여러 번 해야 기억에 남죠. 자, 오늘 쉽다. 오늘 뭐 어렵겠는데? 자, Y는 계속 그래프 문제예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 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할 때 QR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라고 그러네. 일단 해봅시다. 바로 얘기할까요? x 플러스 3분의 2에 x 플러스 3 빼기 3 맞죠? 그럼 이렇게 되죠?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뭐 대충이라도 그리세요. 그래프 그래도 연습 많이 하라고 했다 분명히. 자, 여기다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 하고 이렇게 y는 2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네. 0 넣으면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한 점 피해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옮기기 전에 걸로 해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예요. 잘 봐. 보세요. 여기가 P야. 만약에 여기 P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그럼 뭐야? 수선 내리면 Q.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 내리면 R. 됐죠? 네, 요거 제곱이잖아. 요거의 제곱. Q, R의 제곱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잘 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 상태로 보면 여기 P의 좌표를 내가 K의 좌표를 이렇게 A 콤마 해볼까요? 네, A는 이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A는 음수. 여기다 넣으면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들어가면 여기다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네. 요 길이니까 어차피 이 길이의 제곱은 PQ의 제곱 더하기 QR의 제곱이랑 같죠. QR, PR
뭐라고 했죠? 돼요? 이 길이 뭐예요? 여기가 A거든? 아니, 여기가 지금 요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게 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 2잖아요? 빼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더하기. 자, 여기는요? 요거는요? 여기가 A예요.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도 되죠.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냥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얘에서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A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6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분의 여기서 뭐예요? 현수기 하는 거예요. 양수도 양수잖아요. A가 마이너스 3은 아니잖아요. 절대 못 누는 거니까. 여기서 현수기 하는 거예요. 현수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2A A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6 하고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잘 봐요. 선생님 이거 너무 저한테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이게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이잖아요. 뭘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4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원래 얘를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4를 그렸습니다. 쭉 이렇게 그럼 저 위에서 잡았었던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서 내리고 Q라고 하고 I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냥 P의 좌표를 K, 마이너스 K분의 4라고 놓고 K가 음수야라고 넣고 풀어도 답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지혜는 똑같다. 어차피. 이렇게 푸셔도 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377번 볼까요? 377.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지울게요. 네. 자, 유리함수 여기는 좀 다른 게 문제 내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b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가 얘다 라고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저렇게 되는 거? 이거 뭐예요? f의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네, 저번 시간에 정리해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해줬던 게 기억이 나면 b가 바로 나와요. 얼마야? b. 2인가요? 네, b는 바로 b가 나오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풀어야죠. 풀면 괜찮아요. 그 대신 이건 기억나겠지? f의 역함수 뭐였죠? 잘 적으면 얘가 이용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x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a. 근데 얘는 둘이 같다니까 따라서 b가 같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fx 두 점근서에 대한 수선해발 bc라고 할 때 ABC의 넓이가 5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해보죠.
b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x는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 네. 자, 여기를 덜어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fx는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바뀌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됐죠? 그러면 자 a 플러스 4, a가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4도 양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정보의 선을 긋고. 자 이제 몰라요. a 플러스 4 때문에. 근데 이제 0을 넣으면 b분의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0보다 클 테니까 뭐 이렇게 그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냥 어떤 점에서 하나 내렸으니까 그걸 a라고 해요. 여기다가 잡을게요. 여기 a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잡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여기가 뭐 b라고 할까요? 여기를 c라고 하고 수선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직각이겠죠? 직각이겠죠? 그러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좀 전에 거는 산술기하를 사용한 거고 얘는 딱 넓이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K, 여기다 넣을게요.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괜찮아요. 안 어려워요. 할만할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평행이동 하기 전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어차피 길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K죠. 그러면 이 길이는 K 플러스 2일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마이너스이면 여기서 여기 A가 여기 일단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요 길이는 네,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죠.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길이니까 여기 절대값 해주시고 여기 절대값 해주세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표가. 됐죠? 그러면 2분의 1 하고 K 플러스 2의 절대값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얼마라고요? 5래요. 어차피 약분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10이니까 양수라고 했죠? A 플러스 4는 A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시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본인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꽤 쓸만하죠? 저 방법. 네. 다음 시간에도 혹시 더 풀면 질문해주면 되니까 더 풀어주세요. 도쟁이 같은 경우는. 질문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경고를 할게요. 저 한약 들어왔어요. 뭐가 났다고? 한약 들어왔어요. 등급? 웃기면 물 한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경원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단은 조금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든 거는 시간제예요. 이걸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프린트를 줄 건데요. 선생님이 본인이 필요하고 좀 괜찮고 할만하면 다 풀어오시고 기본적인 것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풀고 나중에 또 풀어도 됩니다. 경우의 수를 먼저 해보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이제 원래 타이틀은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확률 파트.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통계 파트도 있는데 1학년 때는 이 통계 파트가 없고요. 네. 확률의 앞부분 파트가 들어갑니다. 확률은 뭐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롯데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
내가 길 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얼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률은 이런 거예요.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능성.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집합이랑 명제같이 조금 말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표현되느냐 저렇게 표현되느냐 단어 하나에 따라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APS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배울 때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놔야 나중에 문제 유형이 섞였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다라는 걸 하려면 우선은 명칭을 몇 개를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전에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시행은 그냥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럼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안 했나? 좋아요. 그냥 할게요. 그냥 주사위를 던져요. 아니면 동전을 던져요. 아니면 야구에서 안타를 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일, 이 시행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건은 뭐랑 똑같이 생각을 하냐면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집합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률에서 조금 갖고 와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을 집합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요. 이렇게.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이렇게 쓰면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집합.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나중에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건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근원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사위에서 근원사건이라고 하면 1만 나오는 거, 2만 나오는 거,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5만 있는 거, 6만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소가 하나인 사건.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이뤄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공사건도 있어요. 여기 넣었어요. 주사위에서 공사건을 넣는데 보통 공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위에 눈이 1.5가 나온다. 그럼 공사건이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사건. 그래서 집합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요. 사건 A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건 A다. 사건 B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A야, B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가 뭐야, B가 뭐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 A가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의 수야라고 하면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경우의 수에서 이제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처음에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합의 법칙은 뭐요? 경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책에 보면 그 말이 필요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동시에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요게 들어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구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근데 이 교사건을 표시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과서가 다른데 뒤에 가고 복사건한테 다시 얘기해줄게요. 고유법칙 할 때.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화배법칙을 할 때는 사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럴 때 두 사건의 뭐야? 이게 무슨 뜻이죠?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했죠? 집합처럼 구하면 이거죠. NA 더하기 NB 원래 빼기 이건데 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합사건입니다. 합의법칙입니다. 합의법칙은 그럼 뭐다? 합의법칙을 쓰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그냥 둘을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보통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려면 우리가 아는 원소의 개수의 공식으로 쓰는 이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경만 합의 법칙에 따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통 배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쉬우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 167페이지 유형 2에 보면 주사위 합의법칙이라고 해서 주사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사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질문. 여기서 질문. 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를 던진다 라고 하면 전체 가지수는 뭐죠? S라고 할까요? 36 6개 곱하기 맞아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두 개다 라고 얘기하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상으로 하나, 둘.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1하고 3이고 3하고 2 다르죠. 앞에 주사위가 1, 뒤에 주사위가 3, 앞에 주사위가 3, 뒤에 주사위가 1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그러면 보통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장난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에 두 개의 주사위를 하고 던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36개로 가요? 아니면 겹치는 걸 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가면 똑같아요. 36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오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건 얘들아 다릅니다. 얘는 같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 1학년 남들. 근데 나중에 확률 통계에 가면 이 말과 이 말이 다르다는 게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두 개의 주사위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두 개의 주사위라고 써있는 건 서로 다른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서로 내볼게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유형 3번을 볼게요. 이런 말들 조심하라고 했다. 자, 유형 3번에 이거 어떻게 풀어요? 562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요. 뭐 많이들 풀어봐서 알겠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의미 아닌 정수 x, y, z 이렇게 돼 있어요. 에 대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z 3개 의 문자가 만족하는 순서상의 기술을 구하라. 노가다 다 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노가다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헷갈려요. 그리고 뭔가 빼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얘를 먼저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얘를 먼저 결정하면 넘겼을 때 여기 둘을 맞춰서 얘를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녀석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y는 10-3z 이렇게 가는 거죠. 1번.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요. z가 0이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y가 10이죠. 이때도요, 어떻게? 뒤에 숫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왜냐면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10. 이것도 다 하지 말고 같이. 1, 8. 2, 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5, 0. 그럼 몇 개? 6.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z가 1이다. 그러면 x 플러스 2y가 7이죠. 그러면 0, 7 돼. 그 다음에 1, 5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2, 3, 3, 1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차피 z는 3까지밖에 못 가요. 알죠? 점점 어떻게 주는지도 보여요. 보세요. x 플러스 2y는 얼마? 4, 0, 4, 1, 2, 2, 0. 3개. 맞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z가 3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2y가 뭐예요? 1이죠.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죠? 항상 큰 수부터 결정하는 게 좋다.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966처럼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968번처럼 나오는 애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수용도, 이게 제일 노가다예요. 자, 여기서 이거를 좀 외워주세요. 수용도에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도 나옵니다. 외워달라 했어요. 뭘 것 같아? 거기 맨 위에 있는 거. 잘 봐. 해보자. 한번 우리 이거를. 외우고 있나?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유명한 거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용도는 보통 이제 정말 이걸 노가다라고 하는데 노가다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가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교란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들어본 적 있죠.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봤어. 근데 돌려보면서 시험지 채점을 할 거야. 지금 채점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명이야. 근데 A, B, C, D 4명이야. 그 다음에 A, B, C, D, E 5명. 이렇게 되면 채점하는 단위수가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럴 때 수용도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는 맨 처음에 B를 시작해요. 얘 거를 B 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A를 못 넣죠. 여기다가 C를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C를 주면 얘는요. 여기가 A를 해야 되고 여기가 B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교란 수련이라고 해요. 거기서 원래 증명은 뭐냐면 여기 봐봐. 거기 보면 집합에 교란 수련 공식이라고 돼 있죠. 1, 2, 3을 1년을 내려올 때 중에 자기가 자리가 아닌 거죠. 이렇게 돼 있죠. A, I가 아닌 가지수 이거예요. 그런 문제 있어요. 모자를 다 벗고 들어가요. 자기 모자를. 나올 때 랜덤으로 모자를 뽑았을 때 자기 모자 빼고 나머지 사람의 모자를 가져가는 케이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좌석도 마찬가지. 내가 원래 A, B, C를 그대로 앉았었는데 그 다음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원래 앉았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앉는 방법수랑 같은 얘기죠. 근데 그 표현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표현들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3개면 답이 2개다. 2가지다. 이거 외우라고. 여기가 4명이면 답이 9가지가 나올 거고요. 외우라고 했다. 여기가 5개면 여기가 나오거든요. 4개. 외우세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요. 여기는 어떻게 9가지 나왔냐? 일단 B를 줘요. 그럼 여기다가 A를 줬다고 치죠.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부는 1, 2, 3, 4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가 D고 여기가 C겠죠. 여기서 내려오는 거 없죠. 자리 못 바꾸니까 CD. 자기가 안 하니까. 여기서 뭘 갖고 오냐면 여기 C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A를 가져오고 D를 가져오면서 보니까 D하고 있죠.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B가 오겠죠? C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A랑 C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 A고 여기 C가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3가지인데 웃기게 여기 C가 와도 3가지, 여기 D가 와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3개, 여기 3개 해서 합치면 9가지가 나오는 얘기예요. 보시면 내가 알기겠지? 수영부에는 규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하나만 해볼게.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3개냐,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봐봐. 나중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서 하나 빼요. 하나 빼고 제곱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가 하나 빼면 4의 배수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나중에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절대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6명의 경우가 생겨요. 그럼 무조건 답에서 5의 배수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나도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요. 저게 몇이더라? 되게 커 있었잖아. 115였나? 아니네. 80도였지? 찾아봐요. 아무튼 자 보세요. 여기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B가 와요. 여기 A가 왔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셋이. 그러면 여기가 9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지우면 되니까. 아니 여기 셋이 자리 바꿔서 일단 다 할게요. 써볼게. 처음이니까 해야지. 여기 C가 못 오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꿨어요. 여기가 끝난 거야. 그럼 여기 세 명만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2가지가 나와요. 셋이 자리 바꾸는 거. 여기 2가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넣어요. B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이 보세요. 여기 C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하나를 줬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는 건데 여기 C가 들어가 있고 A가 인도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자리를 바꿔놓으면 얘랑 똑같아요. 여기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D일 때도 3가지, E일 때도 이렇게 해도 3가지. 여기가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B일 때 11개, C일 때 11개, D일 때 11개, E일 때 11개, 11개. 이 규칙을 찾으면 이해가 좀 되세요? 선생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외워요. 이걸 절대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겠지. 모르면 해야지. 선생님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할 필요 없이 선생님 하는 것처럼 3개면 2개, 4개면 9개, 44개 또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변형 문제는 분명히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이 중에 만약 5명이면 1명이 자기 걸 가져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이? 질문. 선생님 질문이에요.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1명만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가져가는 거 어떻게 해요? 답이 뭐야? 그렇죠. 5명 중에 1명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1명 가져가네 곱하기 나머지는 4개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변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해했죠 선생님이?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 명만 자기 걸 가져가죠. 그 한 명을 골라야 돼요. 5명 중에. 그 5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A가 자기 걸 가져갔어. 4명이서 잘 바꾸니까 9개씩.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조심. 그래서 저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저걸 시험 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못해요. 외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표현 방법도 거기 나와 있는 유형처럼 표현 방법도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교란순열이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서 외우세요. 이건 나중에 합동 가서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0.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 라는 건데 이게 2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희한하게 여기는 이걸 A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헷갈릴까봐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는 교과서도 있었어요. 그냥 이거 따로 이거 따로요. 근데 그냥 통합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썼던 것처럼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동시에가 있고요. 하나는 순차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봐요. 아까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A라는 사건이 홀수예요. B라는 사건이 소수예요. 이렇게. 둘이 곱해요? 동시에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동시에면 A 교비는 무슨 뜻이에요? 야, 소수면서 홀수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뜻이야. 이건 동시에. 오케이? 이 상황이죠. 그럼 뭐예요? 그쵸? 3하고 5. 자,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랑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서 교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교는 동시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럼 교가 2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3가지 곱해서 9가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선생님 이해하셨죠? 여기는 순차적으로인데 사건이 뭐냐면 자, 좀 상황이 다른 거 보세요. 여기에 기역 도시가 있고 니은 도시가 있고 디귿 도시가 있어요. 기역에서 디귿, 니은으로 가는 길이 3가지예요. 그리고 니은에서 디귿 가는 길이 2가지예요. 그럼 기역에서 디귿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건 A고 여기 사건 B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일어나는 건 곱해요. 이해되셨죠? 이건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집합을 표시하고 이건 경우의 수를 할 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2가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배 법칙이 헷갈리지 않아요.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를 나눠줄 건데 만약에 10을 쓰고 싶을 때 얘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976번.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 선택을 해서 입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981번이 왜 어렵게요? 반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한 봉우리당, 한 꽃잎당 2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돌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죠? 왜 이렇게 숫자가 커? 내가 왜 푸는 답은 여기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유형 8. 도로망의 경우의 수. 이게 이거예요. 이게. 도로망의 경우의 수. 그때는 고백 법칙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유형 6번을 볼까요? 함의 개수와 고백 법칙이에요. 이걸 또 지금 되게 잘 해놔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확률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이항정리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그죠? 배웠죠? 배웠나? 여기서 배우지 않아요? 여기서 안 배우나? 여기서 안 배우나?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항이냐 아니면 개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982번에서 정계한 다음 식의 항의 개수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동류항이 생기지 않죠.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983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앞에 거 다 정리하시고 뒤에 거 다 정리하셔서 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 거에서 세제곱과 뒤에서의 제곱을 할 때 동류항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형 7번 정수의 자릿수의 곱의 법칙입니다. 두 자리 자릿수 중에서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에 있으니까 짝짝일 때와 홀홀일 때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짝짝일 때 뭐 조심해야 돼? 10의 자리에 0이 안 들어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약수의 개수 해보자. 이 약수의 개수도요,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징하게 나와요. 다른 문제와 섞어서도 많이 나오고,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럴 정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수열 배울 때도 나와요. 수원 배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등비 수열에 합을 할 때도 얘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수수들, 만약에 간단하게 p의 a제곱 곱하기 q의 b제곱 r의 c제곱 세 가지만 쓸게요. 더 수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pqr은 서로 다른 수수라고 하죠. pqr이 서로 다른 수수, 오케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왜 저런 거예요? 선생님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12. 얘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2는 곱하기 3이죠. 수행소분해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1과 2와 2의 제곱이라는 약수를 갖고요. 3의 1제곱도 약수를 1이랑 3을 갖죠. 곱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1, 2, 2의 제곱 1하고 3 곱해서 여기 1, 여기 2, 4, 3, 6, 10 이렇게 6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가 3개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면 1까지 해서 하나를 더하겠다는 거죠. 여기도 1이 있으니까 1이면 2개가 된다는 거죠. 개수를 얘 때문에 하나씩 늘린 거예요. 근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하면 개수가 나온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변형이 되죠. 홀수의 개수 몇 개? 라고 하면 얘를 중심을 아니 홀수의 개수는 몇 개? 짝수의 개수는 몇 개냐고 하면 1을 지우시면 돼요. 홀수의 개수 몇 개냐고 하면 여기 다 지우시면 돼요. 이가 아예 안 들어가요. 얘를 빼버리면 돼요. 1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줄 2개만 쓸 거냐 요줄 4개를 쓸 거냐의 차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3의 배수는요? 이걸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한번 응용편 풀어볼까요? 72에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는 72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3 플러스 1 가져오고 여기는 2 플러스 2을 가져오면 된다.
말라고 여기서. 다시. 1, 2, 이게 세제곱, 1, 3, 3제곱. 여기 4개, 3개여서 원래는 12개잖아요. 전체 약수의 개수가. 그죠? 근데 얘를 안 넣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8개가 있는 거죠. 3의 개수.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른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그거 있네? 여기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얘네 양의 약수의 총합을 풀 거예요. 양의 약수의 총합. 어떻게 되죠? 저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갈 거예요. 1 더하기 Q, 아니 P부터지. P의 제곱, P의 세제곱, 점점점 해서 P의 A제곱까지 더, 그 다음에 곱하기 1 Q, Q의 제곱, Q의 B제곱까지. 그 다음에 1 R, R 제곱. 이게 답이다. 라는 거죠. 이유는 저 12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1이랑 2랑 2. 1이랑 3 나눠놨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1, 그냥 2의 제곱이라고 써요. 여기도요. 3 곱하기 1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써요. 그럼 다 더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밑줄을 이렇게 계산하시고 더하기 밑줄을 인수분해하듯이 계산하면 인수분해하듯이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질문. 아까 우리가 72의 약수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3의 배수의 합은 어떻게 72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을 쓰지 말고 이해했죠 선생님이? 응용한 괜찮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꼭 해결하시고요. 유형 10번. 자, 이번에는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 방법수 하고 지불 금액의 수.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라는 거지. 자 1003번은 너무 문제가 쉬운데 잠깐만요. 여기도 똑같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만들게요. 자, 만약에 10원짜리가 4개 있고요. 3개로 가져다 얘기하세요.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1개 있다. 봅시다. 그러면 1번 지불 방법 수를 얘기해요. 거기에 꼭 그러면 써있어요.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10원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낼 수 있고 아까 좀 전이랑 비슷해요.
50원도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낼 수 있고요. 100원은 안 내거나 하나 낼 수 있죠. 그럼 가짓수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4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이걸 빼자는 거죠. 요거 한 자리. 이해되셨죠? 다 안 내는 건 하나 빼야 되는 거죠. 요게 집을 방법에 쓰여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거는 집을 금액에 쓰여요. 선생님 달라요? 다르죠? 만약에 120원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안에 120원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50원짜리 두 개에다가 10원짜리 두 개를 내거나 또는 1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원짜리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계속 지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교차되는 애들을 동전 하나로 바꾸세요.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꾸는 거죠. 겹치지 않게. 이해돼요? 그럼 안 겹쳐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10원짜리 3개에다가 50원짜리 5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지워집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10원은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된 거고 50원은 안 내고,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세 개 내고, 네 개 내고, 5개가 된 거니까 6 곱하기 4 빼기 1 해서 23가지를 결정이 나온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선생님들 많아요. 나도 가끔 이런 문제 내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 10원짜리가 6개 있어요.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했어요. 지불 금액의 수는 얼마야? 겹치잖아요. 그죠? 저랑 똑같이. 그럼 바꿨죠.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 된 거예요? 5개가 된 거예요. 그럼 6개니까 7 곱하기 6하고 빼기 1에 아니죠. 여기 10원짜리 5개고 50원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전부 10원으로 바꿔요. 이해했어요? 그럼 10원짜리가 몇 개 되는 거예요? 답이 몇이?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놀려먹겠다는 거지. 애들이 분명히 아 이거 겹치네 여기만 바꿨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로 갑시다. 유형 11은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같은 것이 있는 얘기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확률통에 관련 되게 쉬운 걸 배우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요? 칸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 칸, 요 칸, 두 칸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이한 거 하나 배울까?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내 맘대로. 끝까지 가는 게 낫겠지? 그래요? 칸수 생기죠? 여기서 여기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죠. 1, 1. 여기 올라갈 때 어떻게 해? 2 되죠. 근데 여기서 옆으로 갈 때 그냥 2죠. 괜찮아요? 네, 다시 여기 1, 3 합쳐서 5 이렇게. 맞죠? 여기도 5, 여기도 5. 한 줄을 같이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1, 여기 4죠? 합쳐서 5.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19. 여기 19. 여기 1, 5. 그 다음에 14.
48, 그 다음에 47. 두 개 더해서 6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려운 건 뭘까요? 1008번이겠죠. 1008번 나중에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케바케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걸로 하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어서 쓸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유형 12 볼까요?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이유는 색칠해요. 이건 진짜 케바케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선택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색깔을 다 쓸 거야. 와, 색깔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보자. 거기 보면 그 말이 있죠. 1009번에도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하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한다. 왜냐면 같은 색깔로 칠하면 같은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턴 부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면 구분하는 색깔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1011번에도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없네.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안 나와? 바뀌었나 없구나.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마 나중에 다른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색깔을 여러 번 사용이 좋지만 모든 색을 다 사용하라. 되게 어렵거든요. 2학년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 나와요. 2학년이 나와요. 1학년이 나와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그게 왜냐면 중복이라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인접한 영역까지 색칠하는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죠?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거예요. 1등급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풀어보시고 수련까지 하면 힘들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수련까지 조금 합시다. 아니면 설명만 하려고 하고 몇 개까지 풀을 수 있는지 하고 다음 시간 수련적으로 한 번에 끝나면 되니까. 수련까지 해보세요. 자, 수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수열이 경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만 자고 일어나. 자, 수열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자, 5명이 있는데 일렬로 서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맞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세 개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요. 중복 없이 저기 중복에 들어가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거 중복 수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복 없이 일렬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조합이죠. 근데 일렬로 무슨 말 있습니다. 순서 내고 나열 되지? 네. 이게 중요하죠. 더 많은 걸 해서 가져가야지 3명밖에 없는데 4명? 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NPR. 라고 합니다. 돼요? 자, 식이 뭐예요? 이거죠. 자리를 잘 생각해봐. N명이 있어. 예를 들어볼까? 5명이 있어. 자리가 3개. 하나, 둘, 셋.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그럼 맨 처음에 5명 올 수 있죠. 5명 중에 1명이 와야 될 거야. 첫 자리. 이해했어요? A, B, C, D, E. 이 중에 1명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4명 나와서 4명 남으니까 4명 중에 1명이 오고 그 다음에 3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 5, P, 3이면 계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야, 5부터 3개 연달아 곱해.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은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문자를 사용할 때 때문에 N명 중에 R명을 즉
NPR을 쓸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한번 써볼게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점점점점 R번 자리. 규칙을 좀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맨 앞에 몇 명 올 수 있다? 집중 N. 그죠? 그 다음에 N-1, N-2, N-3 이렇게 오죠. 곱할 거거든요. 이렇게. 맞죠? 여기 뭐가 올까요? 규칙 어떻게 찾냐면 더하면 N 플러스 1이네, 더하면 N 플러스 1이네, 더하면 N 플러스 1이네, 더하면 N 플러스 1이네. 여기 맨 마지막에 N 플러스 N-R 플러스 1. 그 전에니까 N-R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NPR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팩토리얼의 개념이 들어오죠. 얘가 뭐예요? N-1, N-2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정도 곱한다. 그래서 외우고 있죠? 1팩은 1, 2팩은 2, 1, 2, 3팩은 3, 2, 1, 6, 4팩은 23. 웬만하면 6팩까지 외우세요. 120. 6팩은 16, 그렇죠. 맞아요? 0팩은 1이라는 건 좀 이따 할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알듯이 0팩은 0이 아니라 1로 정의를 해야 돼요.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됐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거 있죠. n팩은 n 곱하기 n-1팩이 이런 거. 그래서 n분의 n팩은 n-1팩 이런 것들. 성질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NPR을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N-R 팩분의 N팩으로 정의합니다. 저걸 잘 기억해 주세요. 저 식을. 왜냐면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팩토리얼의 개념. 돼요? 자,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쭉 해볼게요. 써볼게요. 밑에는 위에는 그래도 n에 n-1에 n-2에 점점점 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쓸게요. n-r 플러스 1 n-r이 가요. 그 다음에 n-r-1 이렇게 쭉 가요. 점점점 가다가 3, 2, 1 했어요. 근데 밑에 n-r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 n-r n-r-1 3, 2,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분이 싹 돼버리죠. 그래서 요만큼만 남는데 여기 가서 봤더니 얘가 있더라.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성질을 볼까요? 여기를 지우자. 성질을 볼까요? 성질 뭐가 있냐? 1번 그냥 물어볼게요. NP1은 뭐예요? 한 명만 와,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를 공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n-1의 팩토리얼 분의 n이죠. 여기다가 성질을 하나 붙일까 그러면 때문에 네. 같은 얘기죠. 특이하고 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 n이다. 그러면 npn은 뭐죠? 다 와 라고 해서 이게 n팩이죠. 자리가 있는 게 다 있으니까 다 쓸 거잖아. 끝까지 한 명까지. 그래서 여기에 얘를 집어넣더니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뭐예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끼리죠. 왜? 아무도 오지 마라고 하는 한 가지예요. 아무도 오지 마라고 하는 한 가지. 다 거기 있어! 한 가지. 알겠죠? 뭐라? 저기다 넣으면 돼요. 한 가지인데 여기다 넣으면 네. 이게 결정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기억할까요? MPE가 뭐예요? n의 n-1이다. 이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공식으로 되게 잘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말에서 식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유형 2번처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수녀이야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녀를 배웠으니까 모든 걸 당연히 수녀를 풀면 금방 얘가 다 풀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 찾으세요. 1036번 볼까요? 봐봐요. 3명이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5가지 메뉴 중에 각자 한 개씩 주문하려고 하잖아요. 각자 한 개씩이요.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한대잖아요. 주문 방법수는 5P 함이겠죠. 이게 대전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돼요? 그럼 문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합처럼.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냥 3명이 분식집에 가서 이걸 고를 거예요. 3가지 메뉴를 시킬 거예요. 하나씩. 3명이면 누가 뭘 시켰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조합이 되는 거죠. 53이 되는 거예요. 메뉴 3개만 고를 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정수장에서 안 할게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수능에서 가장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라고 한다면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예요. 이것도 뭐 선생님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님들께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랑 유형을 구분하는 거랑 그 중복과 순열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간에 풀 수 있는 거랑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 있어야 2학년 소통할 때 진짜 안 힘들어요. 선생님은 아예 2학년 소통할 때 여기 다시 시켜주고 넘어가요.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를 되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확통할 때 편하실 겁니다. 자, 이웃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옆에 쓴다는 얘기죠. 둘이 자리를 바꿔도 옆에 쓰는 거기 때문에 수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건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수녀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를 일렬로 세우면 못해이죠. 그래서 원래는 120까지인데 선생님 B랑 C가 선생님 저희는 친하니까 앞뒤로 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한 명 취급을 하는 거죠. 이웃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한 명 취급을 한다. 맞죠? 그래서 한 묶음이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앞에이고요. 그리고 묶음 안에 수녀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취급해서 전체 수녀하고 묶음 안에 수녀한다. 3명이면 3명이 자리를 바꾼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어렵죠?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웃하는 거고 2번 이웃 안 해요. B랑 C랑 싸웠나 봐요. 선생님 저 쟤랑 하기 싫어요. 잘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단계. 일단 쟤네들을 원래 떼어놓으시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세우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A랑 D랑 E를 세우세요. 그럼 뭐예요? 선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사이에 B와 하고 C를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자리를 하나, 둘, 셋, 넷을 만든 다음에 B하고 C를 사이사이에 하나씩 넣으면 절대 같이 쓸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시면 되는 게 뭘까요? 곱하기 선생님 2명이고 자리가 4시예요. 무슨
저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는 자리가 애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디 있지? 네, 이거. 이런 문제들도 풀어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유형 5번에 보면 어려운 게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60번, 61번, 62번이고요. 잘 풀어와 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빈자석이 있거든요. 보시면 6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였는데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빈자리가 있잖아요. 다 앉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할 때는 의자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뽑아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가 더 많다고. 그걸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힌트는 그거예요. 자리가 더 많다. 네. 풀어보시고 1번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있죠. 뭐 남자 셋이랑 여자 셋이 하는데 그대로 앉을 거야. 그러면 봐봐.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어요. 그대로 하는 방법은 뭐예요? 1번 남, 여 이걸로. 그래서 300 곱하기 300입니다. 남자 먼저 세우고 뒤쪽에다 여자 세우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또 있잖아요. 여, 남, 여, 남, 여, 남. 이렇게. 그러면 뭐죠? 똑같아요. 범위. 조심해요. 교대로예요. 얘랑 달라요. 이웃하지 않는 건. 교대로라고 했어요. 자, 7번은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건데, 맨 끝에 양쪽에다 세운다.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지정을 잘 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냐? 이건 아니에요. 하나를 결정하면 이미 그 결정된 건 결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이게 케바케가 많아요. 뒤에 보면 74, 75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76이 좀 어렵겠네요.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전식 대화 알아요? 네? 아니, 영어 사전을 안 쓰고 영어 전자식 사전을 쓰니까 사전식 배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 수 있겠죠? 사전식 배열? 그러면 믿고 풀어오는 거 확인할게요. 네, 여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9번의 별표. 이놈은 우리가 집합대에서도 했잖아요. 그쵸? 집합에서도 했자고요. 집합에서도 했어요. 뭐예요? 네. 적어도 하나. 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전체의 경우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뺀다. 그죠? 집합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워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얼마 없어서 선생님 풀만한 거 없으니까 다 풀어오시고 안 되는 거 선생님 해줄게요. 사전식 배열 혹시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년까지 풀어오시고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만 볼게요. 이건 너무 적으니까. 이거 다 풀어와요. 다음 시간까지. 경우의 수, 수년까지. 저하고는 아니고. 프린트 하나 더 줄게요. 왜요? 맞나요? 10문제밖에 안 되네. 아니잖아. 10문제 아니잖아. 어차피 거기 앞에 것까지 하는 거니까. 100문제.